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최익준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캐스룸에서 탑을 위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팅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클리니컬 데이터 결과 보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트팀 이제 탑의를 할 때 하트팀 어프로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인터내셔널 카디올로지스트부터 해서 에코카디올로지스트, 그다음에 서전, 그다음에 마취과 선생님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퍼퓨저니스트, 스크럽 너스, 서큘레이팅 너스, 그다음에 테크니션,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또 만져야 되는 디바이스 스페셜리스트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장비로는 이제 마취를 위한 장비, 그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될 프로시저 테이블과 시암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수술적인 어프로치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헤드램프라든지 보비스 같은 이제 커터리 머신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디피브레이터, 그다음에 각종 인터벤션을 위한 테이블이라든지 밸브를 준비하기 위한 테이블, 그다음에 퍼퓨전 장비, 페이스메이커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모든 프로시저들이 다 컴플리케이션 없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액세스 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를 위한 각종 디바이스들이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컷다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지컬 어프로치를 하기 위한 이제 장비들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언제든지 이제 컴플리트 에비블락이라든지 각종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디피브레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카디악 탐폰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장비들, 또한 이제 밸브로 인해서 이제 MI가 발생할 수 있을 때 PCI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 파라밸뷸러 리키지가 있어서 포스트 벌룬을 하기 위한 이제 벌룬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안 되지만 이제 스트로크를 예방하기 위한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 베일아웃 카디오바스큘라 서저리를 위한 장비들이 준비가 셋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캐스룸에서 할 거냐, 이제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하느냐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캐스룸의 장점은 이제 시암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라디에이션 베리어가 되어 있는 이제 컨트롤 룸이 또 따로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멀티플 모니터가 되어 있고 헤모다이나믹 모니터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지만 하이브리드 룸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룸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제한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이 생기면서 이러한 이제 캐스룸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스테릴한 환경을 좀 유지할 수가 있겠고 양압이라든지 라미나 플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마취에 의한 장비, 그다음에 배드가 이 캐스룸에 있는 배드보다 수술로 넘어갔을 때 접근하기 쉬운 이제 그런 배드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 병원 사진은 아니고요. 예,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 보면은 이런 이제 시암 장비와 멀티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아주 대형 스크린, 그다음에 헤드램프도 있고 마취 장비도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넓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주 최적의 장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 병원 현실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있고 남아 있는 공간도 없는 사실 저희 병원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은 오퍼레이터와 이제 어시스트가 있고 뒤에 이제 시술을 위한 테이블, 그다음에 밸브 준비를 위한 테이블, 그다음에 마취 장비, 이제 초음파 기계, 모니터가 있고요. 서전도 안에서 대기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병 같은 경우에는 서전 선생님이 밖에 계시거나 안 오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좀 먼 내에 계시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마취과 선생님도 안에나 밖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에코를 저희는 이제 이 환자의 이 우측에 비치를 해서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K-탑이 레지스트리 데이터 보시면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이제 약 83%, 이제 의식저하 이제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한 16%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룸에서는 62%, 캐스룸에서 한 38%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데이터 보시면은 미국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트랜스페모랄로 에드워드 사피엔 밸브를 사용했던 환자들만 일렉티브로 했던 환자들만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이 스탠다드하게 어프로치를 했던 것들이 기존에 많았던 거에 비해서 미니멀 어프로치가 훨씬 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많아지고, 하지만 이제 스탠다드 어프로치나 미니멀 어프로치나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는 없지만은 이런 환자의 의료 비용이라든지 병원에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미니멀 어프로치가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한 데이터를 보여주었고요. 2018년도 이제 프랑스 타비 레지스트리 48개 센터 이제 환자들 데이터를 비교한 걸 보시면은 이때도 뭐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이제 초창기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캐스룸에서 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유로 스코어는 약 한 18에서 16 정도로 인터비트 리스크였고,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하는 환자들이 전신 마취가 더 많았던 데이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캐스룸이나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이나 1년, 3년 모탈리티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제 감염의 비율이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의 2배 가깝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엔도트라케얼 인투베이션을 하거나 폴리카테터를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풀모너리나 이제 유리너리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겨서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보시면은 미국 쪽에 이제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데이터 6만여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걸 보시면은 ST 스코어가 낮던 높건 간에 캐스룸에 하거나 이제 오퍼레이팅 룸에서 하거나 한 달 모탈리티는 양국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픈하트 서저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0.4%, 0.5%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 마취와 이제 전신 마취를 보시면은 양국 간에 이제 오히려 이 전신 마취에 비해서 수면 마취가 모탈리티가 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은 양국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신 마취에 비해서는 수면 마취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예후가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약 500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을 했을 때 전신 마취로 넘어가는 경우가 통증을 못 참는 경우라든지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케이스가 굉장히 적게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환자가 집으로 이제 어디 요양시설이나 가지 않고 집으로 퇴원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적고, 그다음에 이노트릭 메디케이션이라든지 트랜스퓨전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더 적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라스트 볼륨 같은 걸 사용량이 훨씬 더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지만은 이 클리니컬 아웃컴에서는 양국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다음 날 퇴원하는 거에 대해서 매니멀 타비를 하고 나서 다음 날 퇴원하는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 어떤 환자들이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었느냐 보면은 남자 환자들, 그다음에 이 APB 없었던 환자들, 크레아틴이 낮았던 환자,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게서 다음 날이 퇴원할 수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였고, 당연히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환자들이 더 오래 입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1년 아웃컴을 보시면은 다음 날 퇴원이 가능했던 환자들이 훨씬 더 롱텀 아웃컴이 좋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코비드 19 이어라서 이 시술을 받고 그날 퇴원하는 데이터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거나 아주 이젝션 프레션이 낮든지 베리 하이 리스크, 그다음에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없고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파라벨룰라릭이 심하지 않고 컨덕션 장애가 생기지 않았던 환자들, 바이탈이 스테이블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모두 그러니까 이 안 좋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가능했던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안전하게 그날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미니멀리스트 탑의가 예전에는 이제 옵션이었지만 지금은 필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보면은 뭐 탑의 세팅하는 거는 뭐 모든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캐스룸보다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아웃컴에서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이나 캐스룸에서 했을 때 그런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다 것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인투베이션 하지 않는 이런 이제 미니멀리스트 탑의를 하면서 탑의가 훨씬 더 이제 이런 비율이 미니멀리스트 탑의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임상 예후가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경험 많으신 많은 교수님들이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하시는 게 좋은지 캐스룸에서 하는 게 좋을 건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수면 마취만 하는 것이 좋을지 TE를 꼭 해야 될지 혹은 이제 TTE나 IS만 가지고 가능할지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이제 페이싱을 하는 게 좋을지 조금이라도 더 레스 인베이시브하게 사파리 와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페이싱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많은 교수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